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속 세균을 잡아야 한다.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해야 한다. 얼굴부터 늙지 않으려면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부쩍 늙어 보이고 안색이 좋지 않으면 어디가 안 좋은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얼굴에는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얼굴에서 보이는 건강 상태가 곧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말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KRD 니온바시 메디컬 팀의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입니다. KRD 니온바시 메디컬 팀은 일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건강검진 의료시설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눈, 치아, 혈액 중심의 상세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염증이 우리 몸을 썩게 만든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을 썩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염증이라는 건데요. 면역 반응의 폭주로 발생하는 염증은 마치 몸 안에 난 불과 같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일 때 잡지 못하면 진압하기 힘든 큰 불로 번지는 것과 같이 작은 불씨였던 염증이 점차 큰 불로 번져가는 과정, 즉 염증이 만성화되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각종 질환과 노화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몸속에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노화를 막으려면 입속 세균부터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며 얼굴부터 썩는다는 것. 몸은 얼굴부터 썩는다. 얼굴이 썩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얼굴이 썩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녹아내리거나 부어올라서 얼굴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서히 기능이 쇠퇴하다가 완전히 멈추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문제가 점점 커져서 기능이 저하되다가 마침내 정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다는 후자의 이미지다. 몸이 썩는 과정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내 몸의 문제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이다. 매일 보는 거울 속 내 얼굴이 늙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에서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오감 중에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 코, 입, 귀로 건강 상태가 드러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치 흰개미가 안쪽에서부터 갉아먹는 집과 같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도 이미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 적지 않다. 100세 시대를 평탄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평균 수명 문제다. 의료 복지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 런던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경영실무교수인 린다 그레튼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2007년에 태어난 사람들 중 절반은 평균 103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도 고령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일본에서는 그 평균치가 더 높아 107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평균 수명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길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앞으로는 100년을 살 것이라 전제하고 인생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80세까지 일하다가 20년을 더 살고 100세에 사망한다. 그렇게 인생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한다. 1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힘들까? 아마 사람들 대부분이 평범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평범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얼굴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썩는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문제가 산적해서 조용히 기능이 정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의 기능이 조용히 정지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00세까지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 얼굴을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 이렇게 난 멀쩡한데 염증은 무슨? 몸 안에 생기는 불꽃, 염증. 염증이 생겼을 때 몸은 어떤 상태가 될까? 병원체나 이물질에 대해 강력한 물리적 공격을 하는 2단계에서 면역세포는 팀워크로 물리적 공격을 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을 방출한다. 예를 들면 사이토카인은 모세혈관을 확장해서 지원해줄 다른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한편으로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줘서 발열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병원체를 몰아내기 위해 사이토카인으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면 면역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자신의 몸의 세포를 점점 파괴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포의 파괴는 고통을 동반한다. 면역세포가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부위는 붉게 변하거나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거나 붓기도 한다. 마치 몸 안에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염증이다. 염증이 몸을 썩게 만든다. 염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급성 염증이다. 급성이라는 말 그대로 일과성 염증 상태를 말한다. 급성 염증은 1, 2주 정도면 수습되는 일시적인 염증이다. 이른바 찰과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염증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썩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염증은 썩는 상태를 유발한다. 자신의 몸이 면역세포에 의해 장기간 공격을 받으면 부패가 한층 더 진행된다. 이 상태를 만성염증이라고 한다. 약한 불같은 염증이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반복되면 몸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진다. 피부나 장기가 딱딱해져서 방어 기능이나 본래 장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염증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그런 만성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붙어서 생겨난다.
세균이 많이 붙으면 잇몸에 경미한 염증이 일어난다. 염증으로 인해 환경이 바뀌면 세균총도 바뀌고 점점 그램 음성균이 많아진다. 면역세포에 의해 세포가 사멸할 때 이 세균이 지닌 내독소가 방출되는 것이다. 이 내독소에 면역체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이 대량으로 분비된다. 면역세포가 활성화해서 잇몸이 붓고 염증이 유발되거나 파골세포가 활성화되곤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고 염증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 상태가 계속되면 세균에 감염된 잇몸 조직이 점점 파괴된다. 치조골이라는 치아를 지탱하는 뼈가 녹기 시작하고 결국은 치아가 빠지고 만다. 이처럼 몸의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부패와 만성염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치주병 예방은 양치질만으로 안 된다? 일본 후생성이 실시한 2016년 치과질환 실태조사에서 30대의 80%는 치주병 증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치주 질환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잇몸과 치아 사이가 0.5에서 3mm 정도면 큰 문제가 없지만 4mm 이상의 틈이 벌어졌다면 이미 치주병이 의심되고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결국은 치아라는 기관을 잃고 마는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안에는 약 500에서 700여 종의 세균이 있다. 그 세균들은 제각기 역할이 있는데 식생활이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내독소를 가진 세균이 늘어난다. 이 세균은 치아 주변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는 타액이 흐르고 하루에 1에서 1.5리터의 타액을 마신다. 그 세균은 이 타액에 함유해서 위나 장의 소화기관을 통해 몸 안의 또 다른 장기들에 이르게 된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가 세균의 내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만드는 사이토카인을 퍼뜨린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잇몸의 염증은 당뇨병도 악화시킨다. 특정 부분에서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사이토카인은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대량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주병이 장기화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사이토카인이 전신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줘서 온몸이 염증 상태가 되고 만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에 도쿄 의과치과대학 부속 병원을 중심으로 식사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고혈당이 된 E형 당뇨병 환자 142명에 대해 당뇨병과 치주병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치주병 치료로 혈당 조절이 개선되는 한편 당뇨병 치료로도 치주병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치주병으로 인해 생긴 사이토카인은 혈중의 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기능을 정지하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지속되어 당뇨병을 악화시킨다. 즉, 치주병을 제대로 치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고혈당은 입안의 만성 염증을 악화시킨다. 그 밖에도 치주병 세균이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늙어 보이는 사람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있다. 비만은 염증의 염증이 거듭된 결과다. 지방은 단순한 기름덩어리가 아니라 지방세포라는 세포 모임으로 구성된 장기다. 음식물에서 섭취한 당이나 지질을 우리는 일상활동의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지방세포는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이라는 기름방울로 주머니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포의 기름방울에 중성지방이 충분히 모이면 지방세포는 렙틴이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렙틴은 에너지가 충분히 쌓여있다는 사실을 뇌의 중심에 있는 시상하부에 신경세포에 전달한다.
그러면 뇌는 먹지 않아도 된다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욕을 조절한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지방세포에 에너지가 충분히 쌓이면 렙틴이 나와 식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계속 섭취해서 지방세포가 비대해진다. 왜 렙틴의 메시지가 뇌 하수체에 있는 신경세포에 도달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만성염증이 렙틴 저항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비만은 만성염증 상태이며 몸이 비만 상태가 되는 것은 염증의 염증을 한층 더 거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뚱뚱해지면 청력이 약해질까? 지방세포에 의해 염증이 심해짐으로써 청력이 약해진다는 사실이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비만이 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주로 두 가지 원리 때문이다. 하나는 동맥경화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내이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내이의 청각기관인 달팽이관으로의 혈류량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청력이 저하된다. 또 하나는 염증이다. 비만으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면 청각세포가 손상을 입음으로써 청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건강하고 비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저음역대에 청력이 떨어질 우려는 대사 이상을 동반한 건강하지 않은 비만자의 경우 1.48배,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자의 경우 1.27배, 대사 이상을 동반한 비만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1.19배였다. 이처럼 비만과 더불어 대사 이상이 있으면 청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밝혀졌다. 망막에 염증이 생기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에서 중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은 예전에는 당뇨병 망막병증이었다. 여기서 중도 실명은 선천적으로 실명한 게 아니라 사고나 질병으로 실명한 경우를 말한다. 2005년 이후로는 녹내장이 중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10명 중 1명이 녹내장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녹내장은 당뇨병 망막병증처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 녹내장은 시신경에 장애가 일어나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으로 지금까지는 고혈압이나 유전적 요인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뇌 면역세포라 불리는 마이크로글리아가 녹내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이크로글리아란 뇌 척수 안에 있는 면역세포로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신경세포가 변성하면 마이크로글리아가 활성화해서 사이토카인을 방출하고 변성세포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한다. 실제로 녹내장의 경우 망막에 염증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염증을 일으키는 마이크로글리아가 시신경에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몸속에서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처음의 의문으로 되돌아가자.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독자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활동해서 염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노화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다.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그 모습은 실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 그 자체다. 썩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염증의 유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입안의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을린 듯한 염증이 몸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염증으로 인해 혈관과 세포 등 몸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이 서서히 파괴되어 간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치질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다. 왜 양치질이 그렇게 중요할까? 세균의 종류와 상관없이 치아에 온물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입안의 상태는 달라진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치주병은 악화되기 쉽다. 치주병에는 치은염과 치주염 두 가지가 있다. 치은염은 치아 표면에 부착된 세균이 원인이 되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잇몸 끝이 둥글게 부풀어 오르거나 벌겋게 부으면 치은염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가볍게 치아를 닦는 것만으로 잇몸에서 피가 날 때도 있다. 플라크, 치석은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세균의 온상이기 때문에 치은염 단계는 양치질로 플라크를 제거하면 개선되기도 한다. 치은염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한다. 치주염은 치조골의 파괴와 흡수에 따라 경증, 중간, 중증으로 나뉘는데 염증이 심해지면 잇몸은 적자색으로 변색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고름은 면역세포의 사체다. 큰 화재도 처음에는 작은 불에서 시작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작은 불이 붙고 조용히 퍼져서 이윽고 걷잡을 수 없는 불꽃으로 변해간다. 때를 놓쳐 진압이 어려운 큰 불이 되는 일도 많다. 큰 불이 될지 말지는 누군가가 작은 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몸의 염증도 마찬가지다. 몸의 면역 기능으로 좀 더 빨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작은 불일 때 멈춰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반면에 진압이 늦어지면 염증은 서서히 퍼져서 온몸을 감싸게 되고 차츰 몸은 썩어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불씨를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불이 나기 쉬운 곳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가정에서 불을 예방하려면 주방이나 난방기구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불단속을 하지 않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몸에서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평소에 주시해야 한다. 불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입이다. 늙지 않으려면 당을 멀리하라. 당과 단백질이 만나 염증이 시작된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 AGE.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AGE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AGE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해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을 AGE라고 부른다. AGE를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한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해서 AGE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AGE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 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이 당화 반응은 프랑스의 화학자 마이야르 박사에 의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한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고 체온은 36에서 37도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마이야르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원래 인간의 몸 안에서는 자신의 세포에 대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하지만 당이 결합하여 변성된 단백질은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세포에게 공격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세포에는 AG의 열쇠 구멍이 되는 수용체가 있다. 이 수용체는 RAG라고도 하는데 AGE와 RAG가 결합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나아가 AG에 일어난 염증은 몸이 AG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방해한다. 인간의 몸에는 체내에 쌓인 이물질을 어떠한 형태로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가포식 현상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자가포식 현상도 AGE에 의해 제어당하고 만다. AGE에 의해 면역 반응이 폭주하는 모습은 마치 불꽃이 번지는 모습 같다. AGE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이기도 하다. 기미, 주름, 처짐도 AGE가 범인.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AGE와 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AGE는 피부의 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AGE가 피부의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겨졌던 기미도 AGE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의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자외선을 쬐면 알파 멜라노사이트 자극 호르몬 등과 같은 물질이 방출되어 멜라노사이트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멜라닌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기미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신진대사의 리듬이 깨지거나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멜라닌이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되고 만다. AGE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AG화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AGE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화를 막고 수명을 늘리는 식사법.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라.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 몸 안에 숨어있는 위험인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자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입에 넣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중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 아마 식사가 아닐까? 스트레스를 경감하려고 해도 스트레스를 낳는 원인이 인간관계에 있다면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해도 일이 남아있으면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식사는 혼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안이나 장내의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에 염증이 퍼진다. AGE가 많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의 여기저기에 염증을 낳는 AGE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신의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에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을 제대로 씹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몸이 염증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실제로 바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생활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넣기 전에 정말 그것을 몸에 넣어도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노화와 직결된 조리법과 성분 표시에 주의하라.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일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1.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시간이 없을 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는 전자레인지로 조리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파는 가게도 눈에 많이 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과 당의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삶는 것보다 AG의 양이 더 많이 늘어난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AG를 더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AG가 많이 들어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온으로 튀긴 식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햄버거 한 개에는 튀김 100g과 같은 양의 AGE가 들어있다. 고온에서 만드는 감자튀김에는 삶은 감자에 든 AGE의 약 90배가 들어있다. 2. 과일을 많이 먹는 게 몸에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과일은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몸이 강화해서 노화를 촉진한다. 그 이유는 과일에 과당이라는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당은 과일의 단맛을 더 나게 하고 인간의 몸에 있어서는 고급 가솔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과당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바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의 원인이 되며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에 걸릴 위험 또한 높아진다. 심지어 과당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해 AG를 생성하는 비율이 포도당의 10배다. 몸에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과일을 과식해서는 안 된다. 3. 성분 표시에서 액상 과당을 확인하라. 액상 과당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단백질과 결합, AG화한다.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몸 안에 AG를 쌓아두는 행위와 같다. 또한 액상 과당은 캔 주스나 캔 커피에도 사용된다. 과즙 농도가 적은 주스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액상 과당을 활용한다. 스포츠 음료 안에도 액상 과당은 들어간다. 수분 보충에 좋다고 매일 마시면 AG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4.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것은 피한다. 액상 과당을 사용한 청량 음료뿐만 아니라 혈당치를 급상승시키는 식품은 몸을 당화시키기 쉽다. 특히 당질이 많은 쌀이나 빵, 면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식사는 가능한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점심으로 라면과 볶음밥, 덮밥과 우동, 우동과 김밥 등을 같이 먹지는 않는가? 또한 감자나 당근 등 당질이 많은 재료로 만든 카레라이스도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는 격이다. 탄수화물을 중복해서 먹으면 급격하게 혈당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해서 혈관이 손상된다.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고 만다. 5. 먹음직스럽게 그린 음식에 주의한다. 앞에서 말한 마이야르 반응을 떠올려 보기 바란다. AGE는 단백질과 당이 가열되면 생긴다. 핫케이크의 노르스름한 부분처럼 튀김, 돈가스, 크로켓 등의 노르스름한 튀김과 구운 생선, 스테이크 등의 그을린 부분에도 AGE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기가 구워질 때 붉은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색깔의 변화는 고기에 들어있는 당이나 단백질이 열로 인해 결합하면서 발생한다. 구수하게 그을린 식재료는 식욕을 자극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또한 튀김이나 버터를 발라 구운 고기에는 레몬이나 연귤, 유자 등을 짜서 먹으면 AGE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6. 항당화 물질이 든 식품을 섭취한다.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는 혈당치가 높아지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든다.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몸 안에 들어오는 AGE나 체내에서 생성되는 AG를 막음과 동시에 AG의 흡수와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물질을 소개한다. 첫째는 알파리포산이다. 시금치나 토마토, 당근,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인간의 세포 안에 원래 있는 물질이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감소한다. 체내에서는 대사를 돕는 보조 요소의 하나로 에이지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둘째는 설포라판이다. 브로콜리의 세순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 화학물질,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에이지 형성을 억제하고 세포가 가진 에이지의 수용체인 RAG의 출현을 억제함으로써 에이지의 축적량도 줄인다.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주된 원인인 만성염증과 에이지를 줄이기 위해 일단 내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